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주택자거나 뭐 부동산을 뭐 고가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정책에서 배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들은 다 막 사표 쓰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공직자가 누가 있나 봤는데 대부분 이제 똘똘한 한 채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처음 쓰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썼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직자로 오신 분들은 한 6년, 7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보니까 다주택자 되면 막 나가는구나 뭐 이런 걸 봤겠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이미 트렌드였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이 뭐 정부의 뭐 어두운 분들도 아니고 이미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놓으시기는 했을 것이다. 자, 거기다가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서울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뉴욕이나 런던 수준으로 올리는 거를 좀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7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 나올 때 한번 다 같이 모아가지고 나오겠죠. 보유세 올리는 거는 뭐 필연적일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얼마나 할 거냐. 지금은 시세의 한 70% 정도로 계속 이제 동결시켜 놨습니다. 요율을 동결을 시켜 놨는데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90%까지 올리겠다. 뭐 계속 더 올리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은 어쨌든 69%입니다. 그리고 26년 요번에 인상된 것도 69%로 막아놨는데 요거를 좀 조정해서 뭐 70%가 아니라 80%, 90%로 올리면 세율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세금 압박이 더 강해지는 건데 이거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뭐 종부세를 일종의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뭐 마트 그 문 닫기 전에 세일하듯이 지금은 이제 뭐 한 60% 이렇게 낮춰가지고 종부세를 한 4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뭐 80%나 100% 이렇게 올려버리면 세금이 또 순식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해야 되나? 라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용역도 돌리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증세는 약간 필연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 대응을 했겠죠. 왜냐면 과거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동명의하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사서 공동명의를 하는 게 세법상 가장 유리해요. 라는 게 이제 상식이 된 것처럼 다주택 뭐 이런 것들의 규제가 과거부터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동명의가 한 30만 명 가까이 더 과거보다 뭐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도 이제 인별 과세기 때문에 어떤 그 상승률도 좀 제한되고 뭐 종부세 대상자에서도 빠지고 하는데 집값도 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과거만큼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세율을 막 급하게 올렸었던 과거만큼 충격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금 낼 현금이 급하다 하면서 이제 보유세 폭탄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이걸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전가가 뭐 전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라도 되겠죠. 인기 많은 지역은 뭐 예를 들어 100의 전가분에서 한 6, 70을 세입자한테 넘길 것이고 세입자 구하기가 힘든 동네들은 전가를 하나도 못하고 집주인들이 다 떠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세입자분들이 뭐 전세 난이니 월세 난이니 얘기가 나오는 곳들은 인기 좋은 동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기 좋은 동네들은 대부분을 전가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전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월세 쪽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집에 월세 100만 원 내는 셈, 세부담 때문에 매물 나올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라고 뭐 좋은 건 아니죠.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뭐 전부 100%를 임차인한테 전가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그런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래저래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도 힘들고 집주인들도 좋을 건 없죠. 세금 올라가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세금 오르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 공시가가 뛰니까 이제 건보료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67개 정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은 행정제도의 한 67개 정도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복지 대상자였다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도 공시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 생활 뭐 보호 대상자에서 다 빠져버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정부가 어떻게 이걸 대응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는 어쩌나요? 다주택 규제에 유탄 맞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한 수십 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급하게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보통은 이제 1층 아파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1층은 이제 선호층은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는 보통 어린이집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어린이집도 뭐 요즘에 아파트가 비싸니까 그거를 실제 매수를 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월세를 얻어가지고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실거주를 좀 이제 강제하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가 되는 족족 이제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동네에 애를 키워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순식간에 막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실거주를 강제하는 게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죠. 강남 집값 잡기는 통했지만 서울 임대 매물이 줄어든다. 서울 임대 매물이 지금 그러니까 구별로 다르지만 뭐 많이 줄은 데는 막 거의 50% 가까이 줄은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월세 구하기 쉽지 않다라는 동네들이 대다수예요. 이사갈 집이 없다. 전세갱신 50% 돌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쓰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거나 이미 한번 썼던 분들은 지금 답이 없습니다. 월세 내느니 대출이자 낸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로 가야 돼요. 지금 전세는 없습니다. 전세는 뭐 3,000세대에 뭐 한 개 있어요. 뭐 4,000세대에 없어요. 뭐 이런 동네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아예 못 가요. 그러면은 월세 아니면 매매네. 근데 월세도 내 생활비에서 따박따박 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월급 들어오면 월세로 탁탁 나가니까 전세보다는 훨씬 더 부담도 되고 그러면 이 월세 낼 거를 차라리 그냥 이자로 내자 해가지고 대출 나오는 거 맞춰가지고 집을 사러 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전세가 없는데 더 악재가 뭐냐면 재건축을 한다고 이주하는 곳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막으면 미래에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0세대를 부시고 1500세대, 2000세대를 만드는 게 길게 보면 좋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을 막을 수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멸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전세 월세를 구하려고 막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그 반포의 재건축을 대규모로 했을 때 서초구에 전세가가 갑자기 막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 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 악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없는데 서울에 또 15,000가구가 또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또 이분들 중에 일부는 또 신규 입주로 또 이동도 하겠지만 단기간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기업형 임대를 뭐 정부도 좀 권하려고 하고 또 법인형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쪽도 지금 힘듭니다. 왜냐면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다주택자는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요, 지금 가혹할 정도입니다. 거의 뭐 폐업을 시키겠다는 수준으로 종부세도 엄청나게 올리고요. 그리고 종부세도 공제 금액 자체도 없습니다. 취득세도 막 13.4%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임대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세율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업들이 하고 있던 곳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버티다 이제 못 버텨가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인 곳들도 많습니다. 실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세법 체계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장기 플랜으로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죠. 뭔가 이제 대규모 기업형 어떤 임대 사업을 하려면 거꾸로 이제 법인 다주택자들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정부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또 개인들이 법인 차려가지고 이거 하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또 여기서 엄청나게 막았고 이쪽에서 또 폐업들도 많이 했는데 이걸 또 열어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정부도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제 신현성 총재가 이제 새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명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분이 약간 매파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정부 성향과 어느 정도 좀 궤를 맞춰가지고 가시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래도 훨씬 더 과거부터 좀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막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는데 아직은 뭐 정확하게 어떤 그 의견이 나온 건 없습니다. 뭐 어제 뭐 발표가 났기 때문에 다만 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라는 게 약간의 좀 기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경제 성장을 좀 해야 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정부도 이렇게 뭐 유동성을 좀 늘려가면서 확장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여기 정부의 방향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분을 지명을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고 뭐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제 건설업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가는 확실히 건설업에는 악재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건설 기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뭐 전기차 트럭 이런 건 없어요. 전기 덤프 트럭, 뭐 전기 뭐 포크레인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유류비와 관련이 많이 돼 있고요. 자재를 운송하는 것부터 뭐 수입 수출 뭐 다 유류비와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유가가 튀면은 가뜩이나 좀 공사비도 좀 높아졌는데 공사도 좀 쉽지 않겠죠. 왜냐면 지금 공공기관은 오부제를 한다, 뭐 민간에서도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뭐 재택근무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만큼 지금 유가의 어떤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공사는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공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이게 더 안 좋은 일이 터졌다. 특히 이제 토목공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목이 문제인데 건축보다도 토목은 훨씬 더 건설 기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항이나 도로, 철도 이런 것들 까는 거는 더더욱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기를 어찌 보면 바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를 좀 이렇게 빨리 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확실히 악재가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란 전장이 빨리 좀 종결이 됐으면 싶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시작 자체가 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지금 원자재 뭐 실물 경기까지 뭐 다 영향을 주는 그런 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래저래 자산시장 뭐 특히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빨리 봉합이 돼가지고 이 악재가 끝나기만을 바라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